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뉴스룸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입수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선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광일 PD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막대기 살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가해자 한모 씨가 피해자 고재영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화가 나 폭행이 시작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고 씨가 껴안으려고 해 기분이 나빴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두 한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화를 불러와서 맞아내고 남자를 껴안으려고 해서 맞아내고 그래서 죽은 애로 된 거? 자꾸 그런 이미지화가 되는 게 근데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실 재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조서입니다. 검찰이 한 씨에게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직접 운전한 영상을 제시하자 말을 바꿉니다. 한 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상이 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 씨가 껴안아서 화가 났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려 가해자 한 씨가 청소기를 들자 고 씨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한 씨의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한 씨가 반복해서 고 씨의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입니다.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도 한 씨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 물었지만 한 씨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광일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탐사보도팀 최광일 PD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PD,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CCTV가 이제서야 공개가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애초에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6달이 더 걸린 거잖아요? 네. 이 절차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검찰은 처음에게 유족에게 이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는데요. 파손됐다? 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은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이것을 유족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자료나 재판 자료가 공개된 것도 언론 보도가 계기가 된 건데 네. 이 공개된 자료에도 의문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경찰은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누나를 찾느라 경찰력이 소모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유족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누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 녹취록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 보도를 보면서 의문이 갔던 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도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분 30초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 경찰서 경찰 4명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납니다. 네. 남은 경찰 4명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한 씨와 10분간 대화하다 철수합니다. 서대문 경찰서 입장에선 가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내일 신고하겠다는 한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처음 도착한 마포경찰서에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한 씨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경찰이 피해자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고 또 범행 도구였던 막대기를 사진을 또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철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준비 서면에서 당시 현장에선 고재영 씨에 대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혈흔이 묻어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봉이 입구 쪽 빨간색 발판에 놓여 있었는데 발판 색깔 때문에 혈흔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는 것처럼 바닥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피자국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예,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 노란색 플라스틱 봉이기 때문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들도 이 CCTV를 보지 않았다면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CCTV를 입수하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네, 예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CCTV가 공개됐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혐의도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광일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